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깊은 끌림을 느끼고 그 사람 역시 나를 원하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을 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고 메시지 한 통 없으며 끝내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수많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자문하게 되죠. 도대체 만약 그들이 당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깨울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일부를 피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나를 원하면서도 사라져버리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진실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영혼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깊은 이해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욕망과 두려움 사이 내면의 전쟁. 인간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모순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분열을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갈등, 즉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원하면서도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나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단순히 기억과 본능이 잠자고 있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사랑과 관계의 영역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과 나눴던 대화를 몇 번이고 되새기고 당신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며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결과는 침묵입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그 어떤 다가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내면에는 당신을 원하는 강력한 힘과 동시에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그의 못지않게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강렬한 끌림, 즉 욕망의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융은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영혼의 이미지를 아니마,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적인 영혼의 이미지를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감정, 연약함, 직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와 깊이 공명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녀는 단순히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갈망해왔던 신성한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처럼 자신의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끌림이 아닌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알아봄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끌림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자기 내면에 묻어두었거나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해 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욕망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집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외면해온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불안, 수치심, 과거의 고통과 실패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은 모든 것들의 총체이죠. 당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흔들 때
당신은 그에게 좋은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은 발가벗겨진 느낌을 주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며 이는 황홀한 동시에 끔찍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가 평생 숨겨온 모든 것이 탄로 날 거야. 그래서 그는 후퇴합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내면에서 깨운 바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 사실 그는 아직 자신이 마주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의 방패이며 거리는 그의 안전지대입니다. 제2부 페르소나, 당신 앞에서 벗을 수 없는 가면. 칼융은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쓰는 가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생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늘 자신감 있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독립적인 모습, 바로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편집된 나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이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구축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아, 연애 같은 건 관심 없어 와 같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나타나 그의 가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당신에게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드러날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당신이 보게 될까 봐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중시하는 이른바 눈치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자신의 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페르소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각본 없이 편집되지 않은 날것의 나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진실함이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모든 상처와 약점들을 비추는 눈부신 조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당신을 멀리서 존경하고 비밀스럽게 원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연극을 멈추고 가면을 벗어야만 하는데 그는 가면이 부서지고 난 뒤에 무엇이 남을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자아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굴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망과는 반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이성적인 선택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3부 투사, 당신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씌울 때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봅니다. 이것이 칼융이 말한 투사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묻어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종종 가장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에게 더 씌워집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내면에 있는 미완의 감정적 과제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라는 깨끗한 캔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이 상영하는 오래된 흑백 영화를 당신이라는 스크린에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버렸던 부모님, 그를 배신했던 옛 연인, 혹은 그를 판단했던 친구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과거의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 각인된 감정적 기억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는 현재의 당신이 아닌 과거의 유령에 반응합니다. 당신도 결국 나를 떠날 것 같아 왠지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 위에 오래된 두려움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당신을 진짜 인간으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에서 수년간 묵혀온 어떤 것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사소한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당신의 말을 왜곡해서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당신이 아닌 자신의 내면 서사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투사는 거리가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의 환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 없을 거야. 우린 너무 복잡해 와 같은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며 지금의 거리를 정당화하죠. 하지만 당신과 실제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 투사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왜곡된 시선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당신으로부터가 아닌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수단이 됩니다. 꿈속에 머무는 한 깨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4부 개성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영혼의 여정칼융 철학의 중심에는 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모두 통합하여 더 깊은 참자기를 실현하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성숙의 여정입니다. 어쩌면 그가 당신을 원하면서도 다가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당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직감하지만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큼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의 정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상관없어라고 말하지만 영혼은 그 사람이 필요해라고 외칩니다. 이성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라고 하지만 몸은 더 가까이 가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깊고 변화를 요구하는 관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연결을 원하지만 아직 자기 자신과 온전히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융은 우리가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거울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히 좋은 감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평생 외면해온 모든 것, 억압된 두려움, 잊혀진 상처, 채워지지 않은 욕구, 아직 발현되지 않은 힘을 마주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뿐만 아니라 변화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연결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낡은 패턴을 불태우고 방어 기제를 허물고 그림자를 마주하고 과거를 애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저합니다. 그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낡은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심리적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성화의 여정은 종종 깊은 고독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홀로 해야만 하는 내면의 작업을 방해할 것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라는 단단한 토대를 쌓기 전에 당신과의 관계에 뛰어들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연약한 자아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망쳐버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납니다. 당신을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제5부 동시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신비 칼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연의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운명과 자유의지가 겹쳐지는 순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필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원하면서도 침묵하는 이유는 어쩌면 심리적인 저항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시간, 즉 신성한 타이밍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융의 관점에서 영혼은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계를 강요하려 해도 동시성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자아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변형이 일어나기 전인 지금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가 되었던 그 신성한 잠재력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침묵과 기다림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주는 이 관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더 성숙한 미래의 당신을 위해 두 사람을 떼어놓음으로써 이 연결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만약 이 연결이 진정한 동시성에 기반한 것이라면 당신은 무시하기 힘든 신호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꿈을 생생하게 꾸거나 낯선 곳에서 그의 이름을 듣거나 그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런 신호들이 재회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의식적인 접촉이 멈춘 동안에도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연결이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무대가 밖에서 안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이 모든 심리적 이유를 이해했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칼융의 가르침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대답은 어쩌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가 연락하든 안 하든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재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도록 하십시오. 채워지지 않은 갈망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를 향한 그리움은 당신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은 단지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아직 보살핌 받지 못한 부분,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부분,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그의 거리는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을 저버리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아픔은 벌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진짜이고 순수하며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환상 속 역할을 채워주길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가슴속에 부드럽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험이 당신 삶에 왜 찾아왔는지, 무엇을 흔들고 무엇을 드러냈는지, 당신이 무엇을 보길 원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나의 어떤 모습을 비춰주었는가? 그는 나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켰는가? 나는 아직도 외부로부터 어떤 인정과 확인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슬픔이 씻겨나가도록, 분노가 타올랐다 사그라지도록 그 모든 과정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그 감정을 통과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순환의 고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나 온전하게 선택해서 당신의 진실함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올 운명이라면 그는 한때 무기력하게 기다리던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진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그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정을 축복하고 그가 필요한 치유를 찾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느라 당신 자신의 삶을 축소시키지는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다른 이들이 그러지 못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과 함께